안녕하세요. 닥터 에세이 진우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문장 성분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동영상 전편에서는 저희가 팔품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팔품사는 각 단어들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이라고 배웠는데 오늘 저희가 문장 성분 배워볼 거예요. 문장 성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앞으로 수업하실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봐볼까요? 문장 성분이 뭔지. 말이 어려워.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그 강의 안 들으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딱 보이면 그 단어가 어떤 형태인지는 변하지 않는 것,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저희가 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달라요. 문장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단어라도 문장이 바뀔 때마다 그 역할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주어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보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역할을 저희가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남자로 자랐죠. 그죠? 자,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친다고 하게 되면 그게 품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가게 되면 사랑받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아빠의 역할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은 친구가 됩니다. 선생님, 친구, 아빠, 아들, 그때마다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런 거는 저희가 문장 성분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괜찮아요. 계속 예문 보시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면, 자, 그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읽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랑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라이팅을 하실 때에도 저희가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은 아예 쓰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어, 나에게 주어, 이게 아니라 주어라고 할 때 이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그래서 그 문장의 주인공을 저희가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진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는 이가 라고 해석하게 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영어에서는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subjec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저희가 품사 얘기할 때도 동사 배웠는데요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선생님 강의가 특별한 점이 여기서부터 좀 이제 많이 특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셨을 부분을 제가 아주 확실하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동사는 저희가 품사 시간에 배웠었던 동사하고는 다른 애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비슷하니까. 하지만 다른 애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 내지는 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사라고 이미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해석을 하게 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을 저희가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품사에서의 동사, 품사로서의 동사와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의 차이는 뭐가 있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예문이 있습니다. We have been studying English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we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주인공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English, 요거 이따 설명드릴 텐데 얘가 이제 저희가 목적어입니다. 영어를 이라고 할 때 목적어가 되겠죠?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서술어 내지는 술부입니다. 얘는 똑같은 말이에요. 술자 들어가니까. 그죠? have been study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가 술부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표시를 해보면, 자, 주어, subject이라고 했었죠? S, 그 다음에 대문자 V, 그 다음에 O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술어나 술부로서의 동사를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항상 대문자 V로 표시를 하십니다. 대문자 V예요. 오케이? 대문자 V로 표시를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단어 수준으로 하나씩 뜯어볼 때에는,
그쵸? 여기 지금 이 술부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3개가 있잖아요. have 있고, been 있고, studying 있고. 그럼 얘네들의 품사는 뭐냐? 품사 부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찢어집니다. we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명사라고 했네요.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입니다. pronoun이고요. 자, 그 다음에 have도 동사고, been도 동사고, 그 다음에 studying도 동사입니다. 얘네들을 각각 보게 되면 각자 품사가 동사란 얘기예요. 이럴 때는 저희가 소문자 V를 씁니다. 오케이? 소문자 V를 씁니다. 그 다음에 English는 저희가 명사죠. 그죠? 이렇게 뜯어볼 때는 저희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를 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위는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실수한 거예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는 대문자, 그 다음에 품사로서의 동사는 소문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옆에다 점도 찍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목적어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English를 저희가 어떻게 썼냐면 영어를 이라고 해석했었잖아요. 그렇죠? 문장에 손님이라고 선생님이 적었는데 어려운 말로 할 때는 저희가 주체,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객체가 손님 객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손님이라고 쉽게 써봤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석을 하실 때 무엇을 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왔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을 붙는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보어라고 나와 있는데 보어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옛날에 한참 공부할 때도 보어의 개념이 정리가 쉽게 안 돼서 어려워서 썼습니다. 자, 보어도 둘로 나뉩니다. 보어로 둘로 나뉘는데 명사가 보어가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보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보어가 됐을 때랑 얘가 보어가 됐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얘네 둘 다 보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얘네 둘을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 보어일 때에는 예문을 한번 보시죠. I am a student 라고 나와 있는데 a student가 여기서는 보어예요. a student가 여기서 보어예요. 자, 왜냐면은 나는 학생을 입니다 라고 해석은 안 하죠? 그렇죠? 명사가 나왔지만 을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고요. 얘는 이제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am은 비동사죠.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명사 보어인데 반대로 얘기해서 명사 보어일 때는 저희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형용사로서 이게 보어가 나오면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I am hungry 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I am으로 시작하지만 이 am 부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I am hungry 라고 할 때의 해석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뜻은 여기서 이미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고픈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배고픈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인데 문제는 배고픈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배고픈 이라고 얘기를 끝낼 수는 없잖아요. 나는 배고프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 하다 라고는 끝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자격이 없습니다. 얘는 동사잖아요. 자격은 있지만 뜻이 없어요. 그래서 am하고 hungry가 서로 보완해줘야 돼요. 다시 얘는 자격이 있지만 뜻이 없고 얘는 뜻이 있지만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보완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붙인 이름이 보어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보시면 보어가 명사일 때는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형용사일 때는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다른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따로따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둘 다 저희가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문장 성분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개를 저희가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서 얘네 넷이 아닌 수식어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수식어는 저희가 문장 성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수식어는 문장 성분이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뼈대 같은 애들이에요. 뼈대. 얘가 내장기관이랑 뼈, 근육, 피부 이런 애들인데
얘는 그냥 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뼈대라면 얘는 그냥 살 같은. 그래서 얘는 사실 문장 성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문장 성분 마무리하면서 딱 하나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전치사구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전치사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단어 몇 개, 전치사를 맨 앞으로 시작을 할 때 저희가 그걸 전치사구라고 부르거든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입니다. 그렇죠? 전치사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전치사구는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실까요? I met the man on the road. 그래서 난 길 위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전치사구는 뭐예요? on the road 이렇게 되잖아요. on이 전치사니까 얘가 끌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 문장 성분들 한번 볼까요? 자, 주어는 I고요. 만났다 동사죠. 그 다음 the man이 목적어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그냥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입니다. 얘는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얘기입니다. 전치사구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슉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문장 성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쓸만한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